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어떤 사람이 궁합적으로 잘 맞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안 좋은 해악을 끼친다든지 내가 손해를 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궁합을 본다는 말은 꼭 남녀 사이에 부부끼리 애인끼리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파트너가 정말로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동업을 할 때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 잘 될 사이인지, 아니면 어떤 분쟁이나 분란거리가 없을지, 그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녀 사이 궁합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아니면 직장 상사 부하 사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주로 본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만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천천히 다시 한번 제 방송을 보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합이란 말 잘 아시겠지만, 이 궁합이라는 것은 뭐 꼭 남녀 사이만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주단자로 이렇게 해서 서로 궁합을 보는 건 많지만,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기가 맞는지도 볼 때도 궁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남녀 아니고 뭐 사업 파트너, 그러니까 동업자죠. 사업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실 궁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어떤 사람이 안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한테 상생의 기운,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생해준다는 기운인데요. 나한테 상생의 기운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우리가 오행을 보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 기운이 있는데, 즉 내가 태어난 날이 목의 기운이다. 그럼 목의 기운한테는 이 수의 기운이 상생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목한테는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기운이고요. 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한테 기운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목생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목의 상생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목한테 수가, 또 화는 목이 상생의 기운이고요. 토일간에 태어난 사람은 이 화가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또한 상생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토는 다시 금을 상생을 해주고요. 금은 다시 수를 상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하는 기운이라고 해서 상생을 한다고 했는데, 목은 화, 화는 토, 토는 금, 금은 수, 수는 다시 이렇게 목을 상생의 기운을 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의 기운이, 이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 이때는 반대로 수의 기운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운의 세계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기운, 즉 수의 기운이 목한테는 필요하고, 화는 목의 기운이 필요하고, 토는 화의 기운이 필요하고, 금은 토의 기운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상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극의 기운이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상생의 기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상극의 기운이다. 상극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상극의 기운이 오면 안 되는데, 이 금한테는 목한테는 금이 상극의 기운이고요. 토는 목이 상극의 기운이고, 수한테는 토가 상극의 기운이고, 또 화한테는 수가 상극의 기운이고, 금한테는 화가 상극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극의 기운이 올 때는 안 좋습니다. 즉
목극 토, 토, 극, 수. 또 수는 다시 화를 극하고요. 수극화. 또 화의 기운은 다시 금을 극하게 되고요. 금의 기운은 나무를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 상극의 기운을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왕이면 상생의 기운이 좀 좋겠죠. 상극의 기운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수인지 목인지 뭐 토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사주팔자로 목의 기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갑이나 을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목의 기운이고요. 화의 기운은 병이나 정일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토의 기운은 무일날이나 기일날 태어난 사람이고요. 금의 기운은 경일날이나 신일날 태어난 사람이고요. 수의 기운은 임이나 개일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봤을 때 이 기운이 갖고 태어났는데 임이나 개를 만나면 수색목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목, 갑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만약에 병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의 기운이 뺏기지만, 병정일에 태어난 사람은 목생화를 해서 이렇게 기운을 받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궁합을 딱 봤을 때 태어난 날에 갑일날, 을일날 태어났느냐, 무일날, 기일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상생, 상극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상생, 상극의 기운을 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또 좋은 기운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합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합이라고 했습니다. 궁합. 궁합이라는 것은 원래 따지고 보면 애기집의 합을 남녀끼리 맞춰보는 걸 궁합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신적인 궁합도 있고요. 육체적인 궁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궁합이 아닙니다. 개인 대 개인,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아니면 남녀, 사업 파트너, 직장 동료, 상사, 뭐 이런 부분을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합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천천히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이제는 합의 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난 날이 갑일날에 태어난 사람은 이 기가 합이 돼서 서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갑일날이나 기일날 태어난 사람은 서로 합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을일날이나 경일날 태어난 사람은 서로 합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갑과 을은 이 경하고 이렇게 해서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단 합이 우선입니다. 을일날하고 경일날 태어난 사람은 일단 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일날 태어난 사람은 신하고 합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정일날 태어난 사람은 임과 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일날 태어난 사람은 개하고 합이 들어옵니다. 즉 여기서는 약간의 상극의 기운이 있었지만 일단 이렇게 합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합이라고 100%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날에 기운이 나하고 맞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기운의 합이 들어오면 서로 상생되는 것도 좋고 상극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일단 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합이 들어오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이 돼서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 놓고 봤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세하게 사주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기세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이게 나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합의 기운을 봤을 때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합인데 이번에는 지지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가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삼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의 일진이 신자진 이렇게 해서 삼합이 들으면 이 세 가지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태어난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태어난 날의 일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 기운을 갑을 병정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지지입니다. 일지라고 하는데 지지에서 신자진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인, 오, 술, 삼합이 들어온다든지 사, 유, 축 이렇게 삼합이 들어온다든지 마지막으로 해, 묘, 미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세 개씩 물론 가운데 자에 자, 오, 묘, 유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더 합의 힘은 더 세고 이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즉 신자나 자진 근데 신지는 좀 약하게 보고요. 인오나 오술은 강하게 보지만 인술은 약하게 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글자 내가 태어난 날이 갑신일인데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갑신일이 제가 태어났는데 상대방은 뭐 무진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에 도움은 됩니다. 물론 천간이나 전반적으로 연월일시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살에 대해서 이제 원진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원진살은 남녀궁합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사업 파트너로서 이게 있으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진 이 원진살이 있으면 일단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미가 왔을 때 내가 태어난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지인데 이 지의 기운이 서로 자하고 미가 왔을 때는 안 좋고요. 또 축의 날에 태어났는데 오를 만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의 날에 태어났는데 상대방은 유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묘의 날에 내가 태어났는데 상대방은 신의 날에 태어났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의 날에 태어났는데 상대방은 해의 날에 태어나면 안 좋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사의 날에 태어났는데 상대방은 술의 날에 태어났으면 원진살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물론 내가 미의 날에 태어났으면 상대방은 자의 날이 되겠죠. 반대니까. 서로 반대로 됐을 때 이런 게 있으면 그닥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좀 많이 다투게 된다든지 아니면 배신을 때린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가 누구를 피해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아까 극하는 경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이건 남녀 사이 띠궁합 볼 때도 많이 보고요. 일단 내가 태어난 날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6가지 기운이 있을 때 이때는 좀 좋지는 않다. 아까 삼합도 말씀드렸지만 삼합은 좋은 거고 이 원진살은 조금 안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남녀 궁합 볼 때 특히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될지 그걸 보는 건데요. 이것은 천을기인이 상대방 일지에 있으면 좋습니다. 5번째는 천을기인. 제가 전에 천을기인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천을기인이 뭔지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고요. 무엇이냐면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이게 일간이고 이건 일지라고 했습니다. 일지. 그런데 상대방도 연, 월, 일시, 이 태어난 일간에 이 밑에 보면 이 일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무일날 태어났다. 아니면 갑일날 태어났다. 아니면 경일날 태어났다. 하는 상대방들 보면 천을기는 이 간무경의 이 일에 태어난 사람은 축이나 미가 천을기운이입니다. 천을기인. 그렇다고 하면 이 갑일날이나 무일날, 경일날 태어난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나는 갖고 있지 않은 축일날이나 미일날 태어났으면 이것은 천을기인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운을 상대방이 태어난 날에 갖고 있다고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이 천을기인을 갖고 있느냐. 특히 배우자 운을 볼 때 상대방 일지가 태어난 날에 나의 천을기인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우자 운이 있다고 보고요. 궁합 볼 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태어난 날에 그 천간의 기운을 봤을 때 그 해당되는 천을 기운이 상대방 태어난 날에 일지에 갖고 있을 때 서로, 왜냐면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남녀 궁합 볼 때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뭐냐면 음양의 조화. 나는 음의 기운이 많아. 그러면 상대방은 양의 기운을 가졌을 때 그게 좋고요. 내가 양의 기운이 많다 하면 상대방은 음의 기운, 서로 상반되는 기운인데 서로 이 상반되는 기운을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내가 그 사업 파트너라든지 궁합적으로 괜찮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천천히 다시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고요. 즉 내가 필요한 상생의 기운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상극의 기운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천을 기운을 상대방 일지에서 갖고 있느냐, 이런 게 필요하고요. 원진살이 있느냐, 합이 들어왔느냐, 이 정도만 아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파악할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세력을 봤을 때 내가 목의 날에 태어났는지 금의 날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난 날의 일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한 10여 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영상 다시 한번 어렵다고 하면 재생을 해서 재시청을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고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사업 파트너로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앞으로 사람들 선택할 때 그걸 몰라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배신 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나셔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한 몇 시간은 해야 되지만 제가 불과 20분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든 점은 있겠지만 잘 보시고 앞으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